천길 만길은 뚝 떨어져 살아도 정든님 떨어전 나 못 살겠구나. 깊은 산 중 어디서인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잠깐 귀를 기울이다가 캄캄한 밤길을 보살펴서 산턱을 넘어서니 멀리서 깜빡거리는 등잔 불빛이 보인다. 앞으로 자꾸 가깝게 다가가니까 노랫소리도 크게 들리고 불빛도 환하다. 이제는 날씨가 제법 가을날처럼 선선해져서 창문으로 가득히 비추인 등잔불이 한결 곱고 눈에 부드럽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권커니 작커니 술상이 한참 벌어진 모양이다. 어째 들어서기가 계면쩍어 집 주위로 두리번거리다가 기침을 세차게 2번 하고 문을 여니까 이거 놈새요? 놈새 어서 오게 들어와. 여기저기서 빨갛게 취한 얼굴들이 입을 벌린다. 놈새는 수건으로 얼굴을 여기저기 부비며 일일이 대꾸를 하고 앉는다. 달순이도 술을 붓다가 멈추고는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이 시치미를 떼고 인사를 하였으나 뭐라고 하는지 말은 들리지 않는다. 이름이 집이고 모양이 방이지 정말 얼토당토하는 흙바닥이다. 바람 한 번 불게 되면 날릴 것 같고 비 한 번 되게 퍼부으면 주저앉을 꼬락선이다. 그럴 것이 지붕도 벽도 형용뿐이고 기둥이나 대들보가 하나도 된 놈이 없다. 근방 숲속에서 함부로 베어다 엮어놓은 솜씨며 기둥 대들보 석가래에는 그냥 솔나무 잎이 그대로 붙어있기도 하다. 이번 철도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곳의 터널 개천에 굴 뚫는 일터를 쫓아서 달순이가 들병이 되어 왔다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이 집이다. 염려할 것도 없이 조용히 읍내로 나가서 신문지와 창호지를 몇 장 사다가는 발러 놓으니까 이 우수한 방이다. 천정에서는 덮은 나뭇잎들이 푸르른 대로 아직 빛깔도 퇴함 없이 생생하게 내다 보이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이 그냥 버려두고 방바닥에는 멱서리를 2개 갖다 깔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갔을 때 우선 코를 찌르는 것은 술 냄새보다도 흙 냄새다. 산속 축축한 공기 까닭에 더욱 심하다. 은근하게 콧 속으로 숨어드는 강렬한 냄새다. 그러나 또 맨바닥 방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누구나 흙 냄새를 풍겨낸다. 종일이면 종일 산 중턱까지 깊숙하게 뚫어 들어간 흙구덩이 속에서 일을 하고 밤이면 만만하게 시냇물에다 씻을 사이도 없이 마시고 눕고 자고 하는 까닭이다. 아니, 흙냄새란 찬물에 적신다고 쉽사리 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몹시 야성적인 남성을 연상케 한다. 방 안에 삑 둘러앉은 사나이들 속에 사실 누구 하나 흙냄새 안이 풍기는 사람 없고 또한 우악스럽지 않게 생긴 사람이 없다. 모두들 얼굴이 청동빛이고 팔뚝이 굵은 장작개비요. 고이 적삼에는 점점이 누런 진흙투성이다. 개중에는 일터 그대로의 장단지와 발을 조금도 닦은 기색이 없이 그대로 그냥 술상 밑에다 보기 좋게 쭉 뻗치고 있다. 이거 순팔이 들게. 형님 드슈. 놈새가 해. 어지간히 좌중이 취해온 맥시다. 놈새는 자꾸 순팔이에게 권하고 순팔이는 연방 놈새에게 술잔을 돌린다. 신문지를 가로 세로 또는 아주 거꾸로 처덕처덕 붙인 벽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점점 난잡하게 요동한다. 술 따르는 달순이의 손목을 털썩 붙잡는 작자도 있다. 한 잔 받아서 쭉 들이키고는 계집의 허리를 한 팔로 휘어당기는 놈도 있다. 아리숭한 낯빛으로 쳐다보고 혀를 차는 친구도 있다. 술 취한 호흡이 잦고 입김이
훗훗하며 방문을 연다. 차디찬 산바람에 등잔불이 꺼질 듯 파득거린다. 앞문을 닫고 뒤창을 대신 열어놓는다. 술상 위에 있던 빳빳한 부개나부랭이와 불어터진 콩자반이 거의 다 없어졌다. 모든 것이 초라하고 추잡하여 보잘것없는 이방의 모양이지만 먼 곳에서 떨어져 바라보면 오직 등잔 불빛만이 다른 훌륭하고 당당한 집에 그것과 똑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스럽게 문창을 환히 밝힌다. 일제히 일어서서 갈보방을 나온다. 비틀거리며 그래도 캄캄한 산길을 찾아 내려온다. 헛기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다. 얼근해 가지고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험준한 산골의 승냥이 떼를 잊어버리지는 않는 꼴이다. 여기서 몇 정보 안 되는 냇물 건너편의 바라크 속으로 향해 가는 길. 밤도 어지간히 늦었을 게니 이제 잠잘 임시다. 모두 담배들을 피워 무르니 아득한 산길 가운데에 여러 송이의 담뱃불이 꿈속인 듯 반짝거리는 모양이 그러한 정경이다. 벼랑간 놈새가 순파리의 허리를 쿡 찌르고 담뱃불을 끈다. 순파리는 그냥 가만히 발길을 멈추고 서 있다.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놈새를 누가 어느 틈에 보았는지 놈새! 하고 소리를 친다. 그러니까 저 아래 비탈로 내려가고 있는 축에서도 놈새 어디 갔어? 놈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황황하게 거듭한다. 잠잠히 서 있던 순파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아 형님 어디 가셨소? 아 형님! 풀기 없는 소리로 뇌어본다. 어안이 벙벙해서 잠시 아무 기척도 않더니 채기 놈새놈한테 이번 갈보도 뺏기나 보다 하고 침을 퇴퇴 베어뜨며 누구인지 투덜거린다. 서로들 길목에 서서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꼴이나 침침 흑야라 얼굴들은 안 보이고 대신 뻑뻑 빨아대는 담뱃불만이 번쩍하고 표정을 짓는다. 육실할 놈, 제기, 오입이라면 안주 없이 즐긴다. 예병할 놈. 서 있는 동안 캄캄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산마루턱을 올려다 보다가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걷기를 시작한다. 눈치를 볼 것 없이 내가 먼저 갈보방 속에 누워버릴 것을 하고 모두들 마음속으로 아쉬워하는 모양이다. 환한 등잔불빛을 목표로 놈새는 거침없이 그리로 내닫는다. 초가을 밤 시원한 산바람에 술도 인제는 깨인 듯하다. 아무 소리 없이 산중은 잠잠하다. 끝없이 고요하다. 계집을 쫓아가는 놈새는 그러나 조금도 이 행동이 별로 다르지 않다. 흥분하는 기색이 없다. 오히려 한술 더 침착한 태도다. 참 기겁할 것 같으니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이렇게 내붙이며 방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눕는다. 놈새를 맞이하는 달순이도 눈꽃만치나 놀라는 빛이 안 보인다. 그냥 천연덕스럽기만 하다. 놈새의 하는 양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대로 제 일을 계속한다. 치우던 먹고 남은 찌꺼기의 술상과 술병을 내다 놓는다. 방바닥 가마니 위에 떨어져 있는 흙덩이들을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버린다. 목침을 찾아서 놈새 머리에 비어준다. 그래도 놈새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돌아놓으니까 임자 시장하시지 않우? 하고 묻는다. 생각 없네. 자네나. 하니까 달순이는 피로한 얼굴로 밤참은 아주 싫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린다. 적삼을 벗어붙이고 치마도 다른 것으로 갈아입는다. 손님에게 술 팔 때나 입고 대령할 때나 단벌 호사니까
위하는 마음이 태산 같다. 더러운 검정 치마를 꺼내어 함부로 걸친다. 입은 옷이 마음대로 흘러내려서 허리통이 제 생긴 대로 드러나 있다. 밀보리비처럼 까무잡잡한 살색이다. 후 하고 입 뒤를 동그랗게 모아서 등잔을 끄려하니 앞머리털이 얼굴 위를 덮었다가 날라서 다시 내려앉는다. 그래도 석유 한 방울 닳는다는 것은 피 한 방울 없어지는 몫이다. 한 손으로 머리를 걷어쥐고 허리를 내밀어 되게 부니 깜빡 등잔불이 꺼져 버린다. 금세 사방은 캄캄하고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건 참 호래비 목심일세. 놈새놈이 내 원수야. 제기 그까진 놈이 데리고 잔 것은 왜 좀 못 건드리나? 제기랄 내일 밤에는 내 걸세. 제각각 이렇게 떠들며 동료들이 바라크 속에서 고단한 밤을 새일 때 놈새는 물론 달순이와 더불어 단둘이서 달콤한 잠을 형락한 것이다. 그럴 것이 남보기에는 취한 건달이요 술 파는 갈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 두 사람은 의젓한 내외간이다. 남편이요 아내다. 놈새와 달순이가 서로 손목을 맞잡고 읍바닥으로 나올 때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재산은 놈새의 양편팔이었다. 어딜 가면 사나? 차라리 고향 땅에서 죽지. 하고 달순이가 탄식을 할 때 벌지 벌어. 대답하며 놈새는 햇빛에 검은 튼튼한 팔을 쓰다듬었다. 철로판에 들기만 하면 벌어먹고 살리라 철석같이 믿었었다. 그러나 세상은 벌어서 먹고 먹고 벌어서 살게 마련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사나이가 제 아내이든 뭐든 간에 한 사람의 계집을 빈손으로써 기르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쉬기 때문에 공전이 없는 때가 많았다. 잠깐 손이 나서 일거리가 여의하게 벌이가 안 되는 때도 있었다. 십장놈이나 감독 녀석의 눈밖에 나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였다. 다리나 팔을 다치거나 병마에 엄습되어 아주 며칠씩을 두고 눕기도 하였다. 이러는 동안 사내놈 홀몸도 어렵거늘 계집이 꽁무니에 매달려 놓고 보니 정말 어떻게 헤어날 도리가 없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놈새가 장담을 하고 농촌에서 철도 바닥으로 아내를 끌어내온 후 오늘까지 옷 한 가지 변변히 해입힌 것 없으며 머리기름 한 병 사준 일이 없다. 사나이가 계집을 벌어먹여서 살지 못함을 깨닫자 달순이는 어느 틈에 제가 돈벌이를 해서 제가 쓸 것을 생각해내었다. 아니, 계집이 벌어가지고 놈팽이를 먹여 살릴 길을 궁리해 보았다. 비는 와서 먹을 것 없고 놈새가 아파서 꿍쿵 앓고 누워있는데 더욱 그러하였다. 임자, 내 장사 한번 해볼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가는 남편에게 문의해 보았다. 달순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기 기집을 팔아먹고 살아. 헤. 놈새는 이러하다 저러하다 의견이 없이 그냥 후후하고 탄식을 연거푸할 뿐이었다. 전부터 달순이 이야기가 밥 장사를 하던 누구네는 술 장사를 시작해서 재미를 본다는 둥 떠드는 것으로 미루어 대강 눈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굶주리고 춥고 한 고달픈 며칠이 계속하는 동안 어느새 달순이는 들병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날마다 은전 몇 입씩을 쥐어주고 마코라 때로는 피존 같은 권련을 모아다 주는 것에 맛을 들였을 때 놈새는 오히려 무슨 큰 재물덩이나 만난 것처럼 마음에 대견하기까지 하였다. 계집 팔아먹는다는 생각이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형적도 없어졌다. 그렇기 까닭에
달순이의 들병이 경력이 거듭할수록 거기에 따라 기둥서방 놈새의 솜씨도 점점 늘어갔다. 술병을 가지고 들병이로 가서 파는 것보다는 달순이를 앉혀놓고 제법 방술로다 술집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터를 따라 공부, 즉 일꾼들이 자리를 옮기면 놈새도 일자리를 위하여 그 뒤를 쫓고 달순이는 또다시 그 뒤를 쫓는 것이었다. 방향이 어느 편으로 정해지든 물론 놈새가 앞장을 서서 먼저가 마련을 해 놓으면 달순이가 뒤로 슬쩍 가서 술상을 차리는 것이었다. 술을 욕심대로 풍성풍성하게 팔려면은 놈새는 남보기에 결단코 달순이의 남편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도 언제나 한몫 술꾼이며 주정뱅이인 것이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동양 친구인 순팔이 오직 한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바로 아랫정거장에서 철교 일을 하고 난 뒤 이 터널 개천 공사장으로 일꾼이 송두리째에 옮기게 되매 놈새는 그들과 함께 먼저 도착하여 순팔이와 둘이서 이 바라크를 지어 달순이가 나중에 들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달순이가 도착하여 술을 받아 놓는다, 신문지와 창호지를 사다가 벽과 창문을 바른다 하면은 벌써 술 먹으러 오라네. 저기서 산중턱에 뭐 들어왔대. 하고 술 광고 갈보 선전을 하는 것이었다. 새벽이 되자마자 건너편 산허리에서 탕 하고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뒤를 이어 우수수 바위가 부스러져서 흘러내린다. 하얗게 패여진 화강암 암석의 전면이 푸르고 울창한 삼림 가운데 높이 솟아 무섭게도 장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아래에서 흙을 전하른다, 모터를 돌린다 하며 일들을 해보는 사람은 흡사 개미떼를 연상케 한다. 그렇게 조그마하고 고토록 분주해 보인다. 한편에서는 트랙타를 사용한다, 흙차를 내루 쪽으로 밀어낸다, 법석이다. 한편에서는 산더미처럼 나무 토막을 깎는다, 제긴다, 다듬느라고 야단이다. 화약은 그대로 터지며 바위에 부스러진 것과 흙은 여전히 비오듯 쏟아진다. 하하하 하고 사방에 널려있는 험상궂은 얼굴들에서 웃음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온다. 모래 한 줌을 쥐어서 놈새 머리에다 고시래 하면서 끼얹는 장난꾼도 있다. 아따 이놈, 제기 오늘 밤에 한 잔 내라. 안 내면 목을 도려놓지. 이놈아, 턱술턱술 하지 말고 네 턱이나 잘라 먹어라. 놈새는 술 한 잔 내라고 졸라대는 수건 쓴 자에게 커다란 톱을 들어서 밀어준다. 그럴 때 인부들에게 털보라고 놀리우는 십장이 오더니 누구 한 사람 망치질할 사람 없느냐고 묻는다. 굴속 맨 깊이 들어가 하는 일로 공전이 약간 많은 대신 물론 위험한 것이다. 수건 쓴 자가 놈새의 등을 밀어젖히며 여기 있어요. 어젯밤 들병이 품은 놈, 이놈 시키세요. 한다. 또 한 번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폭발한다. 십장도 눈치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제기 하라면 하지 못하려고 하고 놈새가 나선다. 놈새가 들어갈 구멍은 동그란 게 멀리서 보면 작지만 가깝게 가면 또한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안이 캄캄하며 찬 기운이 돈다. 물이 질적질적 샌다. 흙이 흘러내린다. 놈새 외입한 갈보 있는 데를 십장 녀석이 묻고 있는 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섰던 순팔이가 고개를 돌려 아 그래 형님 정말이요? 하고 놈새에게 묻는다. 빌어먹을 거 정말 한번 해볼라네. 대답하며 놈새는 굴 속으로 사라진다. 순팔이는 놈새가 부럽다. 달순이가 이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술 장사를 해서 척척 돈을 버는 것이 귀엽고 부럽다. 놈새처럼 성미가 괄괄해서 피할 일이라도 아무 것이나 함부로 한 대짜 괜찮단다. 쳐서 누우면 저편하고 달순이가 돈을 벌어서 뒷구멍으로 대니 무슨 걱정이냐 말이다. 맛있는 마코만 피우면서 자빠져 있으면 그만일 거다. 사내 놈이 어디 계집년을 먹여 살리나 거꾸로 계집이 사내를 벌어 살리지. 일상 놈새와 달순이 내외의 살림을 목도하고 순파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땅 10길 파헤쳐도 동전 한 입 안 나오고 목구멍 치닥거리 하기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어려운 세상에. 이건 놈팽이 계집이 방 안에 딱 들어앉아서 놈팽이들의 돈을 긁어다 주니 참 희한한 일이다. 아내가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순파리는 한없는 매력이다. 이를테면 기적처럼 찬란하고 꿈과 같이 행복된 일이다. 넋을 잃고 잠깐 서 있는 그에게는 옛날 고향이 떠오른다. 남편 밥사발에다 양잿물을 쳐놓고 달아난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에이 망할년 침을 뱉으면서 뒤이어 그때 혼인 말이 났을 때 그년을 고르지 말고 달순이에게 통혼을 했더라면 좀 좋았느냐 후회하면서 한숨을 짓는다. 그리고 그 시절 변변치 못했던 달순이의 처녀적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술장사 달순이가 몇 갑절 이뻐진데 놀란다. 동양 친구요, 나이가 2살 위라고 해서 놈새에게 지금 형님 대접은 해주지만 놈새도 술이 취하면 콧노래를 흥흥거리면서 슬며시 달순이 어깨 위에다 팔을 얹고 하는 판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때이든 달아난 옛날 자기 아내 대신에 달순이가 저와 살게 될 것 같지만 생각되는 것이다. 놈새는 복에 겨워 그러는지 너무 함부로 몸을 굴린다. 아까도 누구보다 먼저 굴 속으로 들어간 그다. 무엇이고 보살피며 조금도 사리는 기색이 없다. 언젠가도 한번 크게 다쳐 누웠는데 달포를 두고 달순이가 들병이로만 해서 남몰래 빠라카 안으로 순파리를 시켜 그에게 돈을 전해준 일이 있다. 한 번은 투전꾼들과 상상봉 꼭대기 노름판에서 밤을 새다가 싸움이 나서 낭떠러지로 굴러내려 죽을 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놈새는 쥐 제명을 명대로 못 가고 죽을 게며 그것을 순파리는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다. 놈새가 죽지를 않더라도 조만간 노름을 크게 하든지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으로 뛰어가기라도 한다. 그러면 순파리는 생각하고 주야로 그리던 대로 팔자를 고칠 것이다. 그가 놈새와 함께 술빵 차릴 바라크를 짓고 하는 것도 모두 달순이를 속으로 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아주머니, 술 한잔 주슈. 이렇게 제법 점잖게 달순이를 대접하다가도 옆에 아무도 없는 눈치면 달순이 이거 왜 이래? 뚫어지게 농담도 해본다. 순파리는 대패 밀던 팔을 잠깐 멈추고 그런 때 달순이가 갈보 행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쌩끗 웃던 모양을 되풀이해 그리며 진저리를 친다. 날이 아주 저물었다. 인부들이 일에서 손을 떼고 흙을 털고 전표를 받을 임시다. 마지막 화약이 펑 하고 터지더니만 잠시 있다가 쑥덕쑥덕하고 사람들이 두리번거린다. 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십장이 덜미를 잡아 주저앉힌다. 그래도 떠드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뭐? 천정이 떨어졌어? 사람이 상했다지? 일을 또 당했군. 그동안 한참 무사했었지. 서로들 주고받는 말이다. 순파리는 손을 씻다 말고 굴 앞으로 뛰어온다. 몇몇이 금세 점잖고도 비상한 얼굴로
곡괭이들을 들고서 터널 속으로 기어든다. 이크 소리를 치고 한 놈이 튀어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간다. 한동안 아무렇지도 않더니 벼랑간 저 안 속에서 아 이놈들아 사람 살려 하고 호통을 친다. 그 목소리가 몇 번 거듭하니까 사람들은 놈새여 놈새 하며 떠든다. 그러더니 또다시 잠잠하다가 굴 속에서는 아무것도 들려나오지 않는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밖에 사람들은 이제 제각기 담배를 피워 물고 느적하게 차린다. 조금 있더니 굴속 맨 앞에서 일을 하던 인부 두엇이 여러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나온다. 순파리는 제일 먼저 놈새를 쳐다본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 얼굴은 생생하고 종아리에만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을 뿐이다. 아이고 형님, 외마디를 내이며 달려든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기계적으로 놈새의 바른편 어깨를 얼싸안는다. 내려다 보이는 피를 보면서 얼굴을 찡그린다. 놈새가 입맛을 다실 때마다 제 살처럼 순파리는 아파한다. 절절 끌며 비탈로 내려가는 놈새를 힘껏 부축해 걸어가다가 순간 조금 전 자기가 공상하던 일을 생각하고 혼자서 얼굴을 붉힌다. 놈이 싱싱하게 제멋대로 날뛸 때에는 달순이에게 눈이 어두워 놈새의 목숨을 저주하다가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 다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만으로도 애처롭다. 그냥 동정이 솟구치고 만다. 순파리는 놈새를 바라크 한편에다 눕히고 솜뭉치를 하여 불에다 다친 상처를 바싹 찢어준다. 놈새는 진땀을 흘리면서도 고통을 무릅쓰고 이거 고맙네. 이거 수고하네. 순파리에게 치아를 한다. 놈새와 달순이가 서로 남편이고 아내인 줄을 꿈에도 모르므로 오늘 밤에 온 여러 패들도 아까 저녁에 놈새가 부상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입적도 없이 태연하게 술들을 먹는다. 술맛 좋다. 캬. 가을바람이 불거든 어느 때라고. 안 될걸? 안 돼. 한 번 죽어지면 양귀비라도 썩어지는 몸이다. 제발 비싸게 굴지 말어. 응? 술들이 얼큰해지니까 아주 추잡하게 나오기도 한다. 이때 놈새와 순파리는 오늘 밤이야말로 한 잔 먹자고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술좌석을 향하여 올라오는 길이다. 냇물을 건널 적에는 순파리가 놈새를 업어서 건네었다. 몸무게가 아주 거창한 것이 아직도 기운꼴이나 쓰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두 사람이 나서면 어딜 가도 누구에게나 째이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다. 이따가 술잔이나 들면서 오늘 밤에는 서로 정말 결의 형제를 하리라 순파리는 마음 먹는다. 놈새도 어느 때나 같은 심정이다. 돈을 벌면 언제나 함께 뜰 먼 고향으로 돌아갈 사이다. 캄캄한 밤길을 보살펴서 산턱을 넘어서니 멀리서 깜빡거리는 등잔 불빛이 보인다. 선선한 바람이 불므로 문창에 가득히 비추인 등잔불이 한결 곱고 눈에 부드럽다. 나무들은 향기를 내뿜는지 공기도 없이 선선하다. 그냥 서서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꿈 같은 안식이다. 가깝게 가니까 노랫소리도 넉넉히 들려온다. 천길 만길은 뚝 떨어져서 살아도 정든님 떨어전 나 못 살겠구나.